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바비와 마이삭, 하이선까지 연이은 태풍으로 제주 지역은 1,200여 건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풍수해 보험에 들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가입률이 1%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박성동 기자입니다.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돌풍으로 초토화된 제주시 구자읍의 한 마을. 인근 양식장 지붕 철제 구조물이 주택을 덮쳐 10여 채 가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해갖고 뭐 어떻게 주무실 거냐 이런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제시 안 해주고 솔직히 좀 섭섭하더라고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정부는 지난 2006년 재난지원금보다 2배 이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 지역 가입률은 1% 남짓. 일반 주택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는 5만 원 정도에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 자기 부담률은 절반도 되지 않지만 도입한 지 15년이 넘도록 인지도는 아직 저조합니다. 민간 보험사도 수익성이 낮아 가입을 독려하지 않는 상황. 이렇다 보니 정부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도 확대 적용하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 보호는 자기 스스로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살면서 한 번도 피해를 본 적이 없는데 실제보험을 의무 가입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키죠. 태풍이 잦은 제주에서 우선 상습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가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체 농업인에게 지급을 하더라도 아마 5억에서 10억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도민적 합의를 낼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 도심 지역이라는 이런데 소상공인이라는 이런 위험한 지역으로 좀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고. 지난해 태풍과 호우로 인한 제주 지역 재산 피해는 40억 원.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매년 반복되는 피해에 제도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전주 주말인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도객의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제주공항과 항만 입도객 가운데 발열 기준을 넘는 증상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격리 조치까지 발열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입도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데 제주도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구상권 청구 등을 할 계획입니다. 한편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인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귀성객을 포함한 관광객 30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제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오늘부터 완화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을 기존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완화해서 운영합니다. 학생 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는 3분의 2 등교 또는 전체 등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에 맡겼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제주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육지부 지역보다 비싼 택배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택배 사업자의 원가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TV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제주도민들은 육지부보다 5배 비싼 배송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섬지역 특성상 해상 물류비가 추가된다며 택배사가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특수 배송비 때문입니다. 특수 배송비는 섬 지역과 산간 지역에 택배를 운송할 때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지난 6월 제주도가 12개 업체에 배송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배송비는 한 건당 2,600원인데 특수 배송비가 2,300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특수 배송비가 추가되면서 제주 지역은 육지부에 비해 식품, 의약품 품목은 36배가량 높고 생활용품도 13배가량 비싸는 등 평균 4.9배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반적인 과다 책정되어 있는 도선료,
그다음에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있음에도 반영되지 못했던 사회적 불만, 이걸 일정하게 조절하는 노력을 행정부처도 뒤따르게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일반 운송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택배 사업자도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영훈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택배 사업자의 원가 계산서를 분석해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도서상간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택배비 현실화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농수축산물의 가격 경쟁력도 연관돼 있어서 법안 처리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주민과 노동계의 반대에도 제주지방우정청이 협재와 예래우체국 폐국을 위한 신규 위탁 운영자 공모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주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창구 업무 위탁 계약과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협재와 예래우체국은 각각 한림과 중문우체국으로 통합하고 기존 우체국은 우편 취급국으로 전환됩니다. 복지사업은 국가나 지자체, 큰 기업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십시일반 물품과 재능 기부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고 생활용품도 나누어 쓰는 상설 가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의 복지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 MBC 한기민 기자입니다. 경주시 선도동의 한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먹거리부터 가정용품과 의류, 도서까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지난달부터 자체적으로 시범 운영해온 나눔 마켓입니다. 매장은 동네에 사는 기업인이 무상으로 빌려줬고 빵집 사장은 빵을, 주부들은 집에서 만든 반찬을 기부하는 식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은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한테 많은 희망과 용기가 되지. 살아가는 데도 보탬이 되고 그런 생김으로써 마음에 희망도 더 부풀었고 삶의 질도 나아지는 것 같고. 멀쩡한 중고 물품을 기부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산 뒤 기부금으로 값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 반찬 같은 것도 싱싱하고 많은 기부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싸게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또 어려운 분도 도울 수 있는 데서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나눔 마켓을 시범 운영한 지 한 달 만에 정기 기부자는 120여 명, 월 평균 기부액은 200만 원이 넘습니다. 나눔 마켓은 2년 전 뜻있는 주민 30여 명이 모여 구성한 마을 복지단이 모태가 됐습니다. 이웃을 또 어려운 세대들을 돕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만 대한민국이나 아니면은 경주시에서 어느 시에도 없는 그런 어떤 자치적으로 기부를 해서 나눔의 어떤 그런 마음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마을의 복지 문제를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복지 모델인 셈입니다. 우리 이웃은 우리 힘으로 선도 이웃의 화이팅!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4대강 보가 개방되면서 일부 지역에선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제기돼 관정을 파는 사업이 지난해 국비로 추진됐는데요. 그런데 관정으로 끌어올린 지하수가 농업용수로 쓰기 어려울 정도라는 민원이 나오는가 하면 사업을 따내기 위해 뒷돈이 오고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21억 원이 넘는 혈세가 쓰였습니다. 대전 MBC 윤웅성 기자입니다. 시설작물 재배단지가 밀집한 충남 부여군의 한 마을. 관정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려 반나절거량 놔뒀더니 색깔이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붉은색을 띤 지하수, 심지어 녹물 냄새까지 풍깁니다. 일부 농민들은
4급수인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더라도 시궁창 같은 그런 녹물 냄새 막 굉장히 심해요. 그래도 사용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물 없이는 못 키워요. 이런 관정이 금강변을 따라 모두 119개가 설치됐습니다. 4대 강인 금강백제보가 개방되면서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해 농가에 관정을 파는 민간자본 보조 사업인데 농민이 관정을 팔 업체를 직접 선정해 계약하면 부여군이 계약을 검토 집행하는 방식으로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부여군은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 계약이라 판단해 모두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관정 하나를 파는데 계약한 금액은 1,800만 원. 하지만 2개 이상의 관정을 판 농가도 있어 이 경우 당연히 2천만 원을 넘게 돼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결국 부여군 내부 감사 결과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관정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농민들로부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뒷돈을 뿌렸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마을에는 누가 얼마를 받았더라, 업체가 마을발전기금을 대기로 했더라는 식의 풍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한참 파고 나서 손을 떠들더라고요. 왜냐면 돈을 이제 줘야 산파면 이제 업자들이 이제 돈을 버는 게 그 200만 원을 줘도 200을 줘도 남는다 이거죠. 네, 그렇지. 왜 그거 경찰은 일부 농민들이 관정업체로부터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단위까지 돈을 챙겼다는 첩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사업 전반의 과정들이 제대로 수행됐는지,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부탁을 받고서 이렇게 돈을 받았다면은 수사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는 지하수에서 철분이 나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지만 농업용수로 부적합하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업체 선정 과정에서 돈이 오간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21억 넘는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벌써부터 실효성 민원에 법 위반, 리베이트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난장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차갑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북부 지역이 19도를 보이며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옷차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맑은 날씨 예상돼 쾌청한 가을을 만끽할 수 있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모레 밤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9도, 남부가 18도, 동부가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5도를 보이며 평년보다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맑겠고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고요. 내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추석 연휴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2주 동안 명절 종합 치안 대책을 운영합니다. 경찰은 다액의 현금을 보관하는 업소와 다세대 밀집 지역 등 범죄 취약 시설을 점검하고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또 비접촉 음주 감지기를 활용해 주요 도로와 식당가 등에서 이동식 음주 단속을 실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진행되는 원격 수업과 관련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는 학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최근 원격 수업 방식을 조사한 결과 미리 녹화한 강의를 들으며 교사와 학생은 댓글로 소통하고 과제 수행을 병행하는 혼합 유형 방식이 전체 60%가 넘는 115개 학교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별로 녹화된 강의만 듣는 콘텐츠 활용형은 31%인 59개 학교로 조사됐고, 실제처럼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 실시간 수업을 하는 유형은 14곳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추자도 근해와 마라도 서부 해역을 중심으로 제주 연근해에 참조기 어장이 형성돼 유자망 어선의 조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참조기 금어기가 종료된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조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참조기 위판액은 6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조기 위판량은 36% 늘었습니다.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참조기 위판 단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귀포시는 도심지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까지 175곳의 교통표지판 610개를 교체합니다.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정책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는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정하고 주택가 이면 도로 등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도로의 경우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